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할 때 태국 현지에까지 가갖고 뭐 직구하는 거 뒤치다거리 해주고 네. 또 문다혜가 영등포구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샀는데 그걸 거기서 공유 숙박업을 했는데 그거를 관리해주고 그 숙박비를 걷어가지고 또 송금 문다혜에게 해주고. 송금도 해주고 네. 도대체 청와대 직원이 무슨 뭐 문다혜 뭐 거의 개인 비서 비슷하게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의 친인척 팀장을 했던 신모 행정관인데 이 사람이 어제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주지검에. 근데 계속 그 거부권,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하는 바람에 오후 4시 40분에 끝났어요. 이 사람은 왜 묵비권을 행사한 걸까요? 지금 아예 시작부터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겠다. 왜냐면은 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건이에요. 오히려 내가 얘기하는 게 방어가 안 되고 검찰 쪽에 수사의 계기가 되고 이거를 논박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가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두렵다. 네. 아예 일치해 가지고서 입을 다물고 아예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사건의 관련자들이 일치해가지고 모두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건 네. 정말 서로 뒤로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보세요. 신모 행정관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송금을 했던 또 네. 그 김정숙 여사의 디자이너의 양이네스. 딸 그렇죠. 양이네스 프랑스 국적. 네. 그렇죠. 그 문다혜 씨한테 송금해 준 건 이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다 지금 수사에 불응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여기에서 사위 서모 씨도 진술 거부권 행사했고 아 맞아요. 조국 민정수석도 진술 거부권 행사했고 임정석 실장도 들어갈 때 언론 플레이는 또 신나게 하더니만 들어가선 또 묵비권 네. 행사했어요. 네. 들어갈 때는 또 뭐 윤석열 정권이 뭐 탄압을 하네 어쩌네 뭐 막 그래가지고 뭐라도 얘기할까 싶었더니 들어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지금 사건의 핵심인 5명 이상이 지금 진술 거부권으로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또 변명을 할 때는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민정수석실이나 이런데 친인척 관리에서의 정상적인 업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정상적인 업무면은 공적인 내용이잖아요. 공적인 업무의 내용을 왜 진술 거부를 하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내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하면은 네. 각각의 사람마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요 부분은 내 사적인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이건 공적인 업무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묻는데 네.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네. 이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네. 더 깊게 이제 들어가 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거예요. 뭐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공적으로 필요했다. 근데 위에서는 몰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뭐 사적으로 도움 준 거 하나 없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신모 행정관이 태국으로 같이 가가지고 집을 구하는 업무를 같이 해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 행정관이 휴가를 갈 때 네. 보고도 안 하고 그럼 갑자기 뭐 잠적을 해서 가서 도와준 거예요? 뭐 보고하고 결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제가 이 업무 때문에 태국 가야 됩니다. 그럼 네. 민정수석이 결제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 최근에 그 양산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몰랐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출근도 안 하고 네. 잠적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태국 가가지고 문다혜 집 구하는 걸 해줬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어야죠. 이건 사전에 다 보고 올라가가지고 해줘라 했으니까 간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해서 당시에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를 한 상태인데 나 어디에서 이제 연설할 때 내 딸도 지금 한국에서 요가 강사하고 있다. 아예 태국 갔던 거 자체를 숨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다 이상한 예. 거죠. 이게 태국에 간 거 자체가 구리니까 숨기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얘기를 하나씩만 공무수행에 대한 질답인데도 하나씩만 얘기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냥 올라가겠구나 싶으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 이 신모 행정관은
그 이상직 의원이랑 네.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랬더라고요. 이주 네. 과정에서도 수십 차례 소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상직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도 또 연락을 긴밀하게 했던 게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업무입니다라고 얘기한 순간 그럼 이때는 왜 통화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 답변을 할 때 앞에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딱 막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술조서에 이렇게 써요. 앞에 거에 대해서 뭐 정상적으로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이랬는데 그때 그럼 이상직 의원 압수수색할 때는 왜 통화하셨던 겁니까? 이럴 때 갑자기 묵묵부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럼 이제 맥락상 여기서 구리니까 예, 예. 구리니까 여기서 진술거부권이 들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되면은 판사가 보기에도 네. 여기가 그냥 여기가 약점이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부당한 수사라서 아예 안 했다 이제 이러려고. 아. 그리고 저 구 변호사님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이 입을 열었는데 네. 그 문다혜 부부에게 그 줬다는 게 생활비가 아니고 임대료였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기동의 그 문다혜 남편 전 남편 사위 서모 씨 명의로 돼 있는 그 집에서 4년 동안 거주했는데 그때 그 임대료 자기들 그 임대료를 준 거지 생활비를 준 게 아니다. 그랬는데 그럼 그때 문다혜 부부는 구기동 집을 그 주고 나서 어디 가서 살았냐? 양산 가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 딱 잡아봐야 되는 게 일단 전제로 봤을 때 네. 첫 번째로 생활비를 주면은 그게 그 경제적 공동체로서 뇌물죄가 되고 아닐 경우에는 안 되냐? 그게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일 경우에는 단순 뇌물죄로서 굉장히 뇌물죄가 쉽게 인정돼요. 그냥 네. 그 자체로.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로 성립이 충분해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이상직의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랑 맞교환이 된 거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맞교환이 맞으면 경제공동체든 아니든 뇌물죄가 성립을 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바로 그냥 너무 쉽게 성립되느냐 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거를 통해 가지고 성립되느냐 요거 문제지. 뭐 만약에 그게 임대료면은 뇌물죄가 성립 안 한다.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쉽게 되냐 아니냐 요 차원 정도입니다. 요걸 전제로 삼고 이제 따져 보면은 임대료를 줬을 경우에 이게 뇌물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비를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네.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의문인 게 윤건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용돈 줬다. 맞아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럼 정기적으로 돈 주고 이랬던 거는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랬더니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는 정기적으로 줬던 임대료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문재인 부부가 그 생활비 쪽으로 준 것 같다. 그거 얘기가 나온 게 처음으로 나온 게 한 서너 달 지났어요. 6월 초에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제까지 묵묵부답하고 그때 바로 반박하면 되는 걸 이렇게 질질 끌다가 여기 왔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방어 논리로 뭐 그 할 것인가 고심 끝에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임대료라고 하려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아마 받았을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이게 있을까?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으면 그냥 바로 6월 초에 의혹 제기 나왔을 때 임대료입니다라고 예. 하면 끝날 문제인데 윤건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용돈 줬다라고 비상식적인 얘기해가면서 정기적으로 줬던 돈이 없다라고 부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네. 변명 나올 때까지 한 100일 걸렸어요. 이 변명이 100일 날 걸릴 변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임대료라 가지고 계약서 쓰고 제대로 했으려면은 바로 나올 말인데 돌고 돌아가지고 용돈 줬다 그러다가 뭐 이런 거래 관계 없다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임대료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끼워 맞추기 하는 것 같다. 아, 끼워 그리고, 맞추기다. 끼워 맞추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의원님이 제대로 딱 짚어주셨는데 구기동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임대료 줬다. 근데 그때 문다혜 씨 가족은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집에서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사는 곳을 교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다혜 씨도 문 대통령한테 임대료를 줬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없어요.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문다혜 씨가 만약에 무상으로 살았잖아요. 예.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예. 거예요. 살 집 마련해 준 것만큼 경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꺼내든 게 생활비가 아니고 임대료 지급한 거다. 근데 이게 지금 구전영 변호사 잘 분석해 주셨듯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허약한 논리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방어 논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보행정관 이게 끝났으면 조만간 이제 문다혜 소환이 이어지겠네요.
이어지겠죠. 예. 이거는 다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밑작업이라 가지고 문다혜 씨 그리고 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신모 행정관에 대해서는 원래 참고인 조사로 여러 번 소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석 불응을 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법원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증인 신문 절차로 불러주세요라고 해서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증언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또 불렀잖아요.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엔 피의자로 전환이 멀지 않았다. 아.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이 과정이라는 거는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거 예상했었어요. 근데 예. 부르는 거는 문다혜 문 대통령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제 수사 마무리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사 많이 안 남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신모 행정관도 이제 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 매우 높죠. 예, 전환. 왜냐하면 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꽤 한 것 같아요.